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자동문항 생성. 짧게 이야기하면 또 카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혹은 계절마다 또 인스티튜트마다 따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평가학회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고, 저는 최재화라고 하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버뷰를 하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국 시간으로 10시, 오후 2시, 4시간씩 하는데, 좀 인텐스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 다음에 단톡방이, 몇 가지 이유로 조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Q&A,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단톡방에 좀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업데이트 있으면 저희가 또 단톡방 위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거기 들어오시고요. 특히 이제 그 자격증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 중에 exercise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이서 up to 3, 혼자 하셔도 되고 3명이서 팀을 꾸려서 그 교육 exercise, 전체 교육 exercise 중에 70% 이상 클리어 하시면 저희가 소정의 무슨 자격증 비슷한 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그거는 이제 카톡방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기 링크 있고 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37명 레지스트레이션 하셨는데, 그 이후는 제가 체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늦으셔도 이거 링크 가지고 하셔야지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 자료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렸고요. 교육에 필요한 PDF나 이런 거는요, 교육할 때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있는 거는 제 페이퍼라든가 이런 거고, 교육할 때 필요한 거는 교육할 때 여기 제가 PDF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거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미팅 링크는 이거고, 그쵸? 여기 다 들어오셨으니까 이거는 리피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파 트레이닝은요, 카파는 이제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라고 하는데, Quantitative Domain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Non-verbal Cognitive Domain, 그림 위주로 변형이 되는, 또 하다가, 원래 시작을 했던 게 Computer Adaptive Formative Assessment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라서, Adaptive Learning,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서비스를 만드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은 이쪽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된 거예요. 오늘 내일 교육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정도 되시면 Multi-Level IRT라든가 LLTM을 들으시고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서 팔로우업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이 모형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로 칼리브레이션 하는 용도로 씁니다. 생성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야지 맞춤형 교육이 맞춤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한참 동안 우리가 피딩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는 교육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전공하는 사람들,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하는 거. IRT에 이제 그 다음 Advanced IRT를 하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verbal domain, linguistic element를 이제 변형시키는 것들이 이제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근데 교육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보기처럼 조금씩 있어야 되니까 그 교육은 이제 에센셜 교육이라고 해요. 오늘 하는 게, 오늘 막 달리는 게 아마 에센셜 교육이고, 원래는 이게 이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한 학기 수업입니다. 그 중에 이론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서 실습으로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하는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습을 하면 이론을 이거 왜 해야 돼요?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는지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두 개를 밸런스를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트레이닝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비슷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이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실습이 거의 빠졌어요. 거의 이론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다 보면 이론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작정을 하고 이론은 비디오를 보세요. 네, 페이퍼 보세요. 그리고 이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목마르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이나 8시간 떠들 수 있어요. 이게 뭔지. 그러면 또 또 그 떠든다고 저보고 뭐라 그러셔서 이제는 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상당히 챌린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테크니컬해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테크닉하고 여기서 다루는 테크닉하고 다른데 저희가 무슨 뭐 엔지니어링을 전통적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진짜 전문가들, 윤결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인문학도잖아요. 그럼 인문학의 통찰로 보는 거예요. 기술을. 네, 그렇게 보는 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인사이트를 나눠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통찰력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상당히 이게 사회적인 문제랑 맞물려 있습니다. 수능 같은 거 있죠. 그 수능 때문에 생기는 학원의 시험 유출의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 학교 교육, 선생님 교육하고 이게 그 소셜한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커요. 사회적으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서 좀 큰 이슈예요. 그냥 통계 돌리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컨셉추얼합니다. 저희가 인문학적 통찰로 바라보면요. 뭐 개념 자체를 뭐 익숙하신 분도 있는데 인문학도인데 인문학을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인문학도인데 이걸 모르지? 그럴 정도로 개념적입니다. 철학적이고 심리학의 근간, 인지라든가 이걸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 수업 시간에 안 배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안 다룰 정도로 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줄 꽉 잡으십시오. 마음도 꽉 잡고. 그리고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나 윤길 교수님은 너무너무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유니크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냥 처음 듣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닌데 유니크한 걸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김지호 학생이 평가전공 석사 2.5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를 타겟으로 합니다. 석사 평가전공. 평가전공이 아니면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까지 수업 안 들었는데 IRT까지 다 듣고 이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시작을 하는 마지막 학기 근처에 있는 그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멀타이베리에까지는 들은 거예요. 그 듣는 이 친구가 이해를 하시고 박사 아닙니다. 박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박사로 대상을 하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운 게 잘못 배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프라이어가 이렇게 강하게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신 게. 그러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땐 다른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석사 잘 맞춰서 어디서 박사 가서 무슨 공부하지? 혹은 어디 가서 어떻게 취직하지? 이제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상당히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LLTM이나 멀티레벨 IRT로 칼리브레이션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뺐으니까 하고 배싱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주 어쩌다 보면요 크리티시즘이 아주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독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왜 나를 까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에 대한 리플렉션입니다. 제가 옛날에 잘못한 거에 대한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든가 여러분 지도 교수님을 제가 뭐 관심 없어요. 별로. 남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못
그 confirmation bias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anchoring bias가 편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좀 깨줘야 돼요. 사실은 assessment engineering 하면요, 이때까지 수업 들어가 통계 수업 든 거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바닥으로 보내버려요. 이때까지 배운 게 얼마나 그 편협한 생각이었는가를 계획금 정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이게 잘못 배울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드시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좀 과장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일부러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 이를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 밍밍하게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느낌이 이런 느낌이 와요. 교육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아십니다. 왜 내가 테스형을 찾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왜 나지? 이 워크숍 듣는데 나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막판에 우리 이 노래 부르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워크숍을. 그래서 자, 이해를 하시고, 에티켓은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에서 우리 할 때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눈 맞추니까 너무 좋아요. 눈 맞추니까 저도 좋고, 4시간이나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이거 듣고 나면 또 이 느낌만 나실 거예요. 경상민국 출신 미국 아재만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는 들으시면 압니다. 아재 개그가 그냥 방안 터지듯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그래도 8시간 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오늘 밤 꿈에도 나타날 건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하면 제가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저 인간 뭐라 그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서 흔들려요. 멘탈에서 흔들려요. 이거 할 때. 정말입니다. 멘탈에서 흔들린다 그러니까 뭘 멘탈을 흔들어. 뭐 워크숍에서 정말 흔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뎌요. 그게 힘들어요. 이거 하시다 보면. 네, 그래서 이따 끝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끝날 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멘탈 흔들린 걸 잡는 방법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요, 전적으로 좀 믿으세요. 뭐 교회에서 믿는 그 믿음 말고 신뢰하세요. 저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뢰하는 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세요.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끼리를. 그래서 이렇게 큰 코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래서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귀도 있어. 근데 부채 같은 거 있잖아. 그 부채예요, 이게? 그래요. 아니, 부채 같은 귀가 있는 거야.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됩니다. 속꼬리 같아. 그럼 속꼬리 곰탕 먹을 때 속꼬리 나오잖아요. 그만큼 큰 거야. 그러면요, 속꼬리 곰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정말. 이게 뭔지 설명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10년 이걸 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그게 뭐 상상 속에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그래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뭐 여기 사신 분들 있을 텐데 이해하세요? 금보면서 우리가 비유를 들죠. 그죠? 금하고 해서 뭐 디지털 골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그러면서 5천만 원인지 왜 5천만 원인지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나우리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에 대해서는 대충 뭐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왜 이게 헷갈리냐면요. 돈이 뭔지가 엄청 힘들어요. 머니가 머니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머니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코드를 못 보잖아요. 이게 요즘은 코드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한데 코드도 못 보지 페이퍼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 테크니컬한 페이퍼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5천만 원이니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나우리지를 만들어서 나우리지 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코드를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네트워크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뭔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knowledge를 다룹니다. 지식을 다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학과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지식이 뭔지 아는 것 같죠, 여러분들?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모르는 걸 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식이 뭔지 우리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힘이야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알아야지. 그래서 테스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고 얼마나 무식한지가 시작점이에요. 이게 시작점이라고요. 그쵸? 나중에 뭐 시간 지나면 알고 계십니다. 자, 오토매틱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인데요. 테크놀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이프가 일어납니다. 어디쯤인지 잘 몰라요. 어디쯤 와 있는지.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뭐 이런 사람들 ACT에서 이제 뭐 다 끝났다. 이 테크놀로지로 이제 ACT 시험과 수능 같은 거 다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페이퍼에 막 나오고 하는데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이 어떤 식으로 뭐 이런 문항들을 이제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런 변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수학 문항 같은 거, 그림이 바뀌는 거, 도표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표가 나오는 거, 3차원 그래프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능 검사 같은 거, 그쵸. 거기다가 뭐 폴딩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다른 인지 검사 같은 거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뭐 읽어주는 거, 소리 내주는 거, 이제 문항이 막 읽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언어 패키지를 바꿔가지고 뭐 다양한 언어로 나오는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뭐 내가 말하면 그레이딩 해주는 거, 말로 대답하면 찍기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테크놀로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기계가 생성하는 단계까지 온 거를, 물론 부족하지만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everyday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주기적으로 하고요. 믿지 말고 이게 정말로 기계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온 거야? 다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verify 하는 작업입니다.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쵸? 그래서 이제 속을 보면서 만들어가면서 이거 힘들구나. 이거는 쉽구나. 예를 들어서 knowledge base를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은 있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자동문항 생성 리뷰를 해가지고요. 뭐 몇십 개의 비디오가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문항 생성 해보면 제 비디오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그렇잖아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 리뷰를 수십 개를 읽어가면서 한국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했잖아요. 읽기 싫어하는 분들, 에린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페이퍼를 조목조목 하이라이트 쳐가면서 숙제를 끝내십시오.
저는 제가 숙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숙제를 했으면 여러분도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고 어디로 가는 거고 어떻게 가는 거고 뭔가 알아야지 크리틱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이게 그쵸? 그래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인지 아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그거를 뺀거래요. 이걸 아예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이제 연구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그 미슬레비 선생님이 말씀하신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야,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전산적으로 우리가 문항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컬렉션 해가지고 선생님의 지식과 학생의 지식을 동시에 관리하자.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할 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근간으로 해서 지식의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인지과학을 이용해서 지식의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과학기술하고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융복합시키면 어세스먼트가 러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세스먼트가 테스팅에 멈춰져 있는데 시험이라는 걸로 멈춰져 있는데 학습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런 인지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를 합쳐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소시오 준비하시고 소시오 그거 말고 소시올로지 할 때 소시오 그런 소시올로지컬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teaching to test라든가 뭐 이런 learning for testing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디지털 knowledge를 만들자. 사람의 지식을 아날로그 지식을 디지털의 지식으로 만든 다음에 근데 지식이라는 게 뭐 하기 위한 지식이야? 뭐 낚시하는 지식이야? 그게 아니라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한 기계 지식의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토는 Machine Education for Human Learning이에요. 결국에는 휴먼 러닝을 돕기 위해서 기계를 교육시키자는 거예요. 기계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세요. 미슬레비 선생님은 그냥 살아있는 거의 뭐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이름 하나만 아직도 살아 계세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재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이거는 제가 뭐 한 북챕터 하나 정도 썼고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자동화라든가 테크놀로지랑 융합이 되는지에서 북챕터 하나 쓴 거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나 여기 왜 있지? 여기 어디야?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도 막 가고 싶다. 여기 이 사람이 왜 까칠한 거에다가 왜 이렇게 겁을 주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왜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만났잖아요. 일단 만났고요. 신뢰를 하시지만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트러스트 하라는 얘기는 저를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지 그 내용을 전부 다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왜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계속 물어볼 거야. 왜?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왜 중요한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왜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return policy가 있어요. 그쵸? 내가 10,000원 더 드릴게. 10,000원 내고 들어오셨잖아. 내가 10,000원 더 줄게. 그만두세요. 지금. 네. 그래서 카톡방에 올리시고 그럼 내가 20,000원을 드릴 테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배웠던 내가 통계라는 관점에서 이걸 배웠다거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평가가 컨텐츠를 만들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러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어세스먼트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지금 배워왔던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인데요. 좋은 일 아닙니다. 혼란스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나 좀 혼란스러워도 돼. 혼란스러운 거 믿어. 예를 들어서, 너 좀 나를 좀 혼란스럽게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상당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세요. 평가는 나중에 내리는 거야. 쫙 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크리틱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크리틱이 걸리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막 누구를 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내가 감정, 나 기분 나쁘다 이러면 저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못 배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십니다. 얼굴이 벌개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내가 학생들한테 참 잘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저의 반성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일단 다음번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가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번 교육 들을 때는 빨간 약 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렌지 필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에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